썹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고백하겠다. 난 얼마 전까지도 단 한 번도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갑작스레 살생을 즐기는 미친 쾌락주의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겠는가? 잠재적 살인자 A등급 판정을 받은 후 나는 하루하루를 술로 시간을 허비했다. 제대로 된 직장은 물론이고 연애를 할 수 있었지만 결혼은 꿈 그 자체였다. 모진 세월은 나를 서서히 망가뜨렸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이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니, 있다 해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실제로 범죄율은 내려갔으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했다. 그런 내가 그 기사를 읽은 건 아주 우연이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난 어떤 영감을 얻었다. 내가 찾아가기로 약속한 사람은 나와 동갑인 리드라는 사람이었다. 동갑이었지만 그는 나와 정반대의 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10만 명 중에 한 명 존재한다는 잠재적 살인 F등급을 받은 사람이었다. 현재까지 F등급을 받은 사람이 우발적이나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보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이 자료를 신뢰해 지금까지의 예비살인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리드는 현재 47살의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살인으로 기소되어 3년 만에 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판정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성토했다. 그가 재판에서 유리했던 이유는 이웃들의 호의적인 증언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당시 10년 동안 정원사로 근무하면서 이웃들의 정원을 무료로 가꾸어 주기도 했고 아이들을 매우 좋아해 동네 아이들이 삼촌이라 부르며 그를 따랐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에는 부족한 증언이었다.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건 그의 태도와 살인 동기였다. 그는 살인을 인정하며 교묘하게 그것이 사고임을 강조했지만 한편으론 자신을 벌어야 한다며 재판장에서 소녀의 부모를 향하여 눈물 어린 호소를 했던 것이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그에겐 운이 좋게도 소녀의 부모는 철저한 크리스찬으로 평소에도 용서를 미덕으로 삼는 박애주의자이자 리드와 마찬가지로 잠재적 살인 등급 F인 사람들이었다. 결국 피해자의 부모는 리드를 용서했고 리드는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겠다며 피해자와 같은 종교에 귀의했다. 나는 그런 리드에 대해 만남을 요청했다. 의외로 리드는 나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아, 리드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드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빨간색 체크 남방을 입은 체구가 큰 사람이었다. 그가 먼저 악수를 요청했다. 정원사답게 두박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진한 커피향이 났다. 리드는 자신의 손보다 몇 배 작아 보이는 섬세한 무늬가 섞인 찻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왔다. 제임스 씨라고요? 전화로 들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 일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뭐랄까 그 당시의 기분이 생각나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리드 씨에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살인 A등급을 받은 예비 살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리드의 동공이 확장되는 것이 느껴졌다. 진한 커피가 그의 혀끝을 자극했는지도 모르겠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검사를 받을 때는 고등학생이었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몇 번은 예비 살인자 A등급을 통보받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기도 했죠. 리드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리드는 재빠르게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사과를 받거나 아니면 욕을 먹었던가. 단지 예비살인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대중들에게 언젠간 터질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전 기사를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리드 씨, 당신은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더군요. 리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닙니다. 따뜻하긴요. 저는 단지 살인자일 뿐입니다. 죽은 제시를 위해 매일 밤 기도합니다. 제시는 리드가 죽인 피해자의 이름이었다. 사인은 총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사. 제시, 참 딸 같은 존재였죠. 저에겐. 근데 그런 아이를 제 손으로. 리드는 어느 순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낮게 흐느꼈다. 아직도 그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과거의 살인을 참여하는 살인자의 양심을 채찍질하기 위해 어설픈 심판자 노릇을 하러 나는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 기사에서 리디의 어떤 냉혹한 면을 보았다. 그는 철저히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했고 또 승리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리드 씨. 저는 오늘 당신을 힐난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리드 씨의 도움을 받아 정부에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소송이라면 그 소송 말씀이십니까? 네, 그 소송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자신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약혼자는 떠난 지 오래고 홀로 지낸 세월 동안 제시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리드 씨가 속죄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제시의 부모님이 당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기사에 쓰여 있더군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 돈으로 아기를 가지고 약혼자에게 프로포즈할 예정이었죠. 리드는 어느새 진정됐는지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낯선 사내에게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인 게 창피한 듯 마른 기침을 했다. 그래서 제가 조사했습니다. 리드 씨에게 받은 합의금 말고도 제시 앞으로 들어놓은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제시의 부모님이 수령했더군요. 예,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살펴보면 제시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평소처럼 리드 씨에게 들린 후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누군가에 의해 살인을 당하고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아침에 제시를 보았죠. 그리고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게 3일 후입니다. 그리고 리드 씨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사고라고 주장했어요.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그때를 기억하죠.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뒷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제시의 부모님에게 부탁받은 게 있었거든요. 당시 제시의 부모님이 사는 집터엔 멧돼지가 자주 출몰했습니다. 저희 동네가 산지에 가까운 곳이라 그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네에서 사냥꾼으로 소일거리 삼아 사냥을 하러 다녔죠. 그리고 그날 리드 씨는 제시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제시를 향해 쏘았어요. 맞죠? 예,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지금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사냥 전에 장전된 탄을 허공을 향해 쏜 후에 사냥을 나갔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총탄에 제시가 맞았을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사건의 일지를 보면 우연히 뒷산을 거닐던 제시가 심장을 정확히 맞은 후에 사망을 했어요. 이것이 몇 퍼센트의 확률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제시는 그날 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시가 왜 뒷산에 있었을까요? 리드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제시는 가끔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뒷산으로 등교를 하죠. 그게 몇 배나 빠르거든요. 가끔 동네 아이들도 지각하거나 등교하는 시간이 아슬아슬할 때 이용합니다. 아마 그 당시도 제시도 그랬을 겁니다. 리드 씨,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걸 들어보시죠. 나는 탁자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리드, 기억합니다. 제 딸을 죽인 사람이죠. 이어 변조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들이 리드를 죽인 거야. 당신들은 리드를 이용한 거지. 보험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지. 결국에는 이런 으리으리한 집까지 손해놓고 말이야. 무슨 소리를? 그것은 남자의 비명에 찬 소리였다. 누군가 그에게 모진 고통을 주는 듯했다. 이것은... 네, 리드 씨. 당신과 만나기 전에 제시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가식적인 사람들이더군요. 자신들의 잘못을 리드 씨에게 떠넘기다뇨. 그들은 제시를 방관했습니다. 그날도 제시는 부모님께 학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시의 부모는 딸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당신 뭐야? 제시 부모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는 그 자리에서 리드를 쏘았다. 정확히 심장에 맞았지만 아직 숨이 멎지 않았다. 잘 생각해봐요, 리드. 당신은 증오했던 겁니다. 당신은 살인자로 찍혀 이 꼴로 사는데 제시 부모님을 보세요. 딸의 보험금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다니. 이런 당신은 고심 끝에 제시의 부모를 이곳으로 불러들여 살해까지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까지. 저는 제시의 대리이자 복수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제시에게 속죄하는 방법은 당신들의 죽음뿐이죠. 역겨운 F등 것들. 당신들은 짜여진 각본대로 아주 훌륭한 연기를 하더군요. 당신들에 대한 기사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살해에 대한 욕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리드 혼자 쓸쓸하지 않게 제시 부모도 데려왔거든요. 아마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리드. 나는 곧장 그곳을 빠져나왔다. 아마 다음 날이면 리드와 제시의 부모님은 사이좋게 발견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이제 시스템에 난 구멍은 점점 커질 것이다. 나는 모든 잠재적 살인자들의 대리자이다.